치매를 막으려면 무엇이 더 좋을까요? 매일 산을 오르는 운동? 아니면 하루 한 권씩 책을 읽는 독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엄마,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저 수영이에요. 딸이에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요양원 방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침대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아요.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멍한 표정뿐이죠. 정수영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요. 3년 전부터요. 어머니는 매번 같은 표정으로 수영 씨를 봅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그 표정으로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실 수 있지? 하고요. 내가 이름을 말해도 사진을 보여드려도 어머니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어머니가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요. 치매. 우리는 종종 이것을 그냥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기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 관계, 그리고 인생 전체가 조금씩 지워지는 병이에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에요. 2050년에는 그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의 어르신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치매의 그림자를 물리친 놀라운 여정에 대해서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운동과 독서. 무엇이 우리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어요. 몸을 위해 운동하고, 마음을 위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신을 위해 책을 읽었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정수영 씨의 어머니는 70세까지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요. 동네에서 머리가 좋기로 유명했죠. 하지만 71세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물건 둔 곳을 기억 못하는 정도였어요. 사소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딸 수영 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아가씨는 누구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영 씨는 그날 이후 치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말했어요. 치매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출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짜 희망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두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새벽 5시 울산 문수산 입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불 속에 있을 시간, 84세 박봉태 할아버지는 벌써 등산화 끈을 메고 있어요. 20년째 같은 산을 올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다리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산은 내 단짝 친구야. 이 산 덕분에 내 머리가 맑아졌어.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이 시간에 등산, 그리고 산 아래 폭지관에서의 간단한 아침 식사. 그의 일상은 20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반면 인천에 사는 82세 손미자 할머니의 아침은 조금 달라요. 나는 글을 읽어야 하루가 시작돼.
책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진짜 친구들이야.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 인생도 함께 돌아보게 되지. 손 할머니는 일주일에 3권씩 1년에 15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그녀의 작은 원룸은 책으로 가득해요. 역사책, 소설, 시집, 심지어 최근에는 AI에 관한 책까지요. 할머니, 이런 어려운 책도 읽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내 머리만 멈춰 있을 순 없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야. 놀랍게도 손 할머니는 지난해 손녀와 함께 지역 실버 스펠링비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60년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영어 단어 맞추기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이겼어요. 할머니가 저보다 더 많은 단어를 외웠어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12살 손녀 민지의 말이에요. 이 두 분, 박봉태 할아버지와 손미자 할머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어르신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두 분의 뇌 나이를 측정했을 때 영구지는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모두 실제 나이보다 뇌 나이가 무려 15세나 젊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뇌 기능은 6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김준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두 분의 뇌가 젊어진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박봉태 할아버지의 경우 뇌의 물리적 구조, 특히 해마 부분의 크기와 혈류량에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반면 손미자 할머니는 전두엽의 신경 연결망, 즉 인지 네트워크가 젊은 사람처럼 활성화되어 있었죠.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통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해요. 이 할머니는 왜 그렇게 책만 읽고 있나 싶었지. 밖에 이렇게 좋은 자연이 있는데 말이야. 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여요. 나도 처음엔 생각했지. 매일 그 높은 산을 왜 오르내리나 무릎만 상하겠다 싶었어. 하지만 서로의 습관이 가져온 놀라운 효과를 알게 된 후 두 분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운동과 독서는 각각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매일 아침 이 산을 오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아. 박봉태 할아버지의 자신감 넘치는 물음으로 2장을 시작할게요. 박 할아버지의 20년 등산 습관은 그의 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연구팀의 측정 결과 그의 뇌 혈류량은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무려 28%나 높았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의 활성도는 47%나 증가했죠. 운동은 뇌에 깨끗한 피를 보내줘요. 이 피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해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새 기름을 넣는 것처럼 뇌가 더 잘 움직이게 해준답니다. 김준호 교수의 설명이 이어져요. 더 중요한 건 뇌의 비료라고 부르는 특별한 물질이 늘어나요. 이 물질이 많아지면 뇌에 새로운 세포가 더 많이 생기고 이미 있는 세포들도 더 튼튼해져요. 마치 화초에 영양제를 주면 잘 자라는 것처럼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치매 위험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주 3회 한 번에 30분 이상의 걷기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몸이 건강해지려고 산에 다녔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어. 예전에는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렸는데 요즘엔 손주가 언제 뭘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해. 손주들이 놀랄 정도로 말이야. 박 할아버지의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돼요.
운동은 여러 방식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먼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는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요. 또 BDNF 증가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는 신경성장 촉진도 일어나요. 만성 염증은 뇌 건강에 나쁜데 운동은 이런 염증을 줄여줘요. 당뇨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데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인슐린 감수성 향상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뇌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연구진의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도 이제는 등산 외에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같이 한다고 해요. 복지관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해 일주일에 3번 30분씩 근력 운동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산에 못 올라갈까봐 걱정했는데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산을 더 잘 오르게 됐어. 이제는 손주들이 따라오라고 해도 내가 더 빨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 할아버지처럼 매일 산을 오를 수는 없어요. 몸 상태나 주변 환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운동 못지않게 뇌에 좋은 다른 활동은 없을까요? 바로 그 답을 손미자 할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독서가 어떻게 손 할머니의 뇌를 젊게 유지시켰는지 알아볼게요. 나는 책을 읽을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돼. 그들의 기쁨, 슬픔, 고민을 내 것처럼 느끼지. 그게 내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인 것 같아. 손미자 할머니의 말이에요.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손 할머니의 뇌는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의 시냅스 연결이 놀랍도록 강화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언어 처리와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인데 일반적인 80대 노인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보였죠. 책을 읽으면 뇌의 여러 부분이 한꺼번에 일을 해요. 글자를 보는 눈, 뜻을 이해하는 부분, 상상하는 부분, 기억하는 부분이 모두 함께 움직여요. 마치 뇌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김준호 교수의 설명이에요.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으면 더 좋다고 해요. 이야기 속 주인공의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진대요. 이건 마치 뇌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책을 읽으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마음 이론의 발달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서 이 능력이 가장 먼저 손상되기 때문이죠. 연구진의 설명이 이어져요. 실제로 손 할머니는 놀라운 감정 인식 능력을 보여줘요. 인터뷰 도중 저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지금 당신 뭔가 걱정이 있죠? 눈이 조금 흔들리는 걸 보니 말이에요. 정확했어요. 당시 저는 다음 촬영 일정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독서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우울증 예방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2% 낮았어요. 우울증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해마와 같은 중요한 뇌 구조에 손상을 줄 수 있죠. 또한 연구팀은 손 할머니의 어휘력이 30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어휘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녀는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이를 방지한 것이죠.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단어도 다 아세요.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 친구들은 할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셨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손녀 민지의 말이에요. 실제로 손 할머니는 손녀와의 대화에서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때로는 손녀가 잊어버린 내용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죠. 독서가 뇌에 주는 주요 효과를 정리하자면 먼저 다양한 신경 연결망을 형성하여 뇌의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지 예비력 증가가 있어요. 또 어휘력과 표현력이 향상되는 언어 능력 강화도 중요해요. 다양한 캐릭터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사회적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공감 능력 향상도 있고요. 독서는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내며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주의력 향상 효과도 있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어.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야 읽고 있어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손할머니의 말에서 독서의 또 다른 이점이 느껴져요. 바로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의 증진이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운동과 독서 중 어떤 것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요? 박봉태 할아버지와 손미자 할머니, 누구의 방법이 더 좋은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둘 다예요.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고 있어요. 손미자 할머니의 말이에요. 연구팀은 박 할아버지와 손 할머니를 만난 후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어요.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4그룹으로 나누어 1년간 관찰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만, 두 번째 그룹은 주 3회 이상 독서만, 세 번째 그룹은 운동과 독서를 모두 병행,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조군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운동만 한 그룹은 평균 7.5세, 독서만 한 그룹은 6.9세의 뇌 나이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은 무려 12.3세의 뇌 나이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 합산 효과 이상의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죠. 김준호 교수의 설명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운동은 뇌의 하드웨어를, 독서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가 함께할 때 발생하는 변화는 신경 전달 물질 수준에서도 확인돼요.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아세틸콜린이 25% 증가하고 우울증 예방에 중요한 세로토닌이 18% 증가했어요. 이런 생화학적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와요. 저도 1년 전부터 아침에는 공원을 1시간 걷고 저녁에는 1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었는데 6개월 만에 인지 검사 점수가 23점에서 27점으로 올랐어요. 79세 정경찬 할아버지의 경험담이에요. 그는 이제 손주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해요. 운동과 독서의 시너지 효과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져요. 먼저 기억력 향상이 있어요. 운동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독서로 기억 저장 기술이 향상되면 기억력이 더욱 강화돼요. 또 집중력도 좋아져요. 운동은 주의력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고 독서는 집중력을 훈련시켜서 함께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요.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져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독서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니까요. 또 창의적 사고력도 좋아져요. 운동으로 뇌 가소성이 증가하고 독서로 다양한 관점을 배우면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돼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도 증가해요. 운동 모임과 독서 클럽 참여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낮춰요. 운동과 독서가 효과적인 이유는 둘 다 뇌에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법칙을 깨기 때문입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면 노화에 더 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의 설명이에요. 박봉태 할아버지와 손미자 할머니도 이제 서로의 습관을 배우고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손 할머니는 아침마다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어요. 처음에는 책을 읽기 힘들었어. 글씨도 작고 집중도 안 됐지. 하지만 이 할머니가 추천해준 책으로 시작했더니 지금은 매일 밤 책 없이는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됐어. 손 할머니도 웃으며 말해요. 나도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어. 5분도 못 걸었어. 하지만 이 할아버지처럼 하루에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30분은 걷드네. 게다가 바깥 공기를 마시니 머리도 더 맑아지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든 여행은 첫 걸음부터 시작돼요.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증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몸 움직이기를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보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깊게 숨 쉬면서 걷기만 해도 뇌가 좋아해요.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하시면 수영하거나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일주일에 3일만 해도 도움이 돼요. 할 수 있다면 5일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작은 아령이나 고무줄 같은 걸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면 좋아요. 처음엔 아주 가볍게 시작하세요. 손에 물병 들고 천천히 팔 올렸다 내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은 책 읽기예요. 하루에 30분만 책을 읽어보세요. 처음엔 재미있는 이야기책이나 좋아하는 사람의 삶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어려운 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 돼요. 눈이 안 좋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면 큰 글씨로 된 책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전자책도 있어요. 읽기가 너무 힘들면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도 아주 좋아요. 귀로 들어도 내는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여요.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좋아요. 동네 도서관에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함께 책 읽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함께 읽고 이야기하면 혼자 읽을 때보다 2배로 뇌가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생선을 자주 먹으세요.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 좋아요. 견과류도 좋은데 호두가 특히 뇌에 좋아요. 호두가 뇌처럼 생긴 것도 다 이유가 있대요.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 과일도 뇌가 정말 좋아해요. 하얀 설탕과 과자, 튀김은 조금만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배가 너무 나오면 뇌에도 안 좋아요. 적당히 먹고 가볍게 운동하면 뇌도 더 젊어진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시작해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10일 동안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일 동안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답니다. 김준호 교수의 따뜻한 조언이에요. 이제 정수영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내용을 실천했어요. 매일 어머니와 함께 30분씩 산책을 했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을 읽어드렸어요. 또한 생선과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꿨죠.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물건을 둔 곳을 가끔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9개월째에는 오래된 사진 속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해내기도 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수영아, 수영 씨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가 그녀를 부른 건 3년 만이었어요. 어머니, 저 기억나세요? 그럼 내 딸인데 어떻게 몰라? 그런데 왜 울고 있니? 수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을 다시 찾은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회복력이 강해요.
90세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결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운동은 뇌의 물리적 구조를 강화하고 독서는 인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요. 두 가지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식단 관리도 함께 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과 인지 건강을 위한 여정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